LG 윙 멀티태스킹 대박이네요. 지난 시간에 하드웨어를 훑어봤다면 소프트웨어 살펴봅시다. 스윕을 후 가로로 변하는 메인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앱 선택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스윕을 한 뒤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영상을 보든 게임을 하든 웹서핑을 하든 세컨드 디스플레이에서는 다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음악 앱을 열어 음악을 듣던가 메신저 앱을 켜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게임의 카페 등 덕질을 하던 게임의 정보를 얻던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듀얼 스크린도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좋긴 했지만 중량이라던가 펼쳤을 때 면적 등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게다가 앱 간 충돌 등의 문제도 덜어 있었던 바 다소 불편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 버전의 경우 충돌도 거의 없었고 구동의 문제도 거의 없었습니다. AP 성능 때문에 두 가지 앱이 동시에 돌아가는 것이 부담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실제로 돌려본 결과 최상의 상태로 구동은 아니어도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느려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진 않았네요.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잘 이뤄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원활했다고 보긴 어려웠지만 이 정도면 이형 휴대폰의 운영체제 최적화로서는 괜찮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세컨드 디스플레이에서 추천되지 않는 앱들은 화면이 깨지거나 불안정하게 구동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원이 활발히 되는 앱들에 한해서는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모든 방위, 그러니까 오, 아, 우, 어의 모든 형태에서 앱이 회전하기 때문에 어떤 앱을 어떤 상태로 사용하든지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노치도 없다 보니 시야에 걸리는 것이나 영상이 잘리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아 일단 시원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LG 윙의 포지션은 플래그십이 맞습니다. 하지만 AP의 성능과 여러 스펙을 살펴보면 사실 타 기업의 휴대폰처럼 첨단을 달리는 수준의 성능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셀프 카메라가 32메가픽셀 그리고 후면 카메라 역시 64메가픽셀 아주 낮은 사양의 카메라라고 해도 12메가픽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사진의 때깔이 LG 특유의 색감과 선예도가 감돌아 다소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원초적으로 고화질의 사진으로 찍히기 때문에 활용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OIS가 모든 카메라에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네요. 특히 짐벌 카메라를 찍을 때 화면의 진동에 의한 블러가 기록되는 것은 많이 아쉬운 포인트였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짐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짐벌 같은 경우는 후면 카메라에도 써있듯 헥사 센서를 활용한 다방면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카메라를 기반으로 크롭된 화면을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스테디의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시킨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화면이 확대되어서 크롭된 덕분에 선예도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지만 HD 화질로 영상을 활용하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수입을 모드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듀얼 레코딩 기능은 저같은 유튜버에게 최적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갖춰주기 충분했습니다. 브이로그 촬영에 있어서 나의 모습을 한 번 찍고 바라보는 곳을 또 한 번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단번에 해결해주니 이보다 더 괜찮을 순 없더군요. 더군다나 후반 작업 시 두 촬영본이 거의 같은 길이로 찍히기에 싱크를 맞추기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은근히 이거 타겟팅 잘하는 것 같아 LG. 최신 사양의 하드웨어에서 안드로이드용 게임을 돌려도 100% 원활하게 즐겼던 경험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의 경우 스냅 765가 생각보다 좋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네요. AP의 성능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 패스하고 실질적인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게임의 경우는 어느 폰에서든 버벅거리거나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2D 게임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의 최적화 여부에 따라 빠르거나 느린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번 버전의 경우 역체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잘 돌아갑니다. 버벅거리는 것을 눈으로 볼 기회가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듀얼 스크린으로 다른 작업을 하면서 게임을 돌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벤치마크 성능이 어쨌든 표면적으로 잘 돌아가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우리는 대다수 가로형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불편하게도 휴대폰을 가로로 잡는 위태로운 형태의 사용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LG 윙의 경우 가로 콘텐츠를 봐야 할 때 스윕을 하면 돼서 상당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6인치를 초과하는 크기의 휴대폰의 경우 한 손으로 들고 다니기 불편한 상황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떨어뜨릴 가능성, 양팔이 다 아플 가능성, 잡는 방법이 불편해질 가능성 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LG 윙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만 견딘다면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세로 그립으로 폰을 잡고 가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장점이죠. 사실 이거 쓰고 나서 손가락과 손목이 더러 편해진 경험을 하기도 했네요.
실제 사용하면서 두어 번 정도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흙바닥은 아니었고 운 좋게 충전 라인 덕분에 목숨을 구한 경험 정도였죠. 그리고 정말 거짓말 같게도 홍보 영상에 나온 것과 같이 앉아있을 때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몇 번 하긴 했습니다. 다행히 돌 흙바닥이 아닌 매끈한 바닥에 떨어져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재수 없었으면 그 높이에서도 깨지는 일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LG 윙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내구성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예상을 뒤엎는 모습이었죠. 결론입니다. LG는 상당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여기나 저기나 현재에 안주하고 기존에 잘 되던 것을 고수하며 당장의 실적에 목매달기 때문에 큰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LG는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충분한 기계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익숙치 않아 더러 활용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 기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100% 활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네요. LG의 기존 행보상 이런 특이한 폼팩터가 계속해서 후속작이 나올지는 미지수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LG의 이런 모험적인 행보 가운데서 잭팟 한 번쯤은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봤네요. 여기까지 점검이었습니다. 곰빠! 점검 채널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